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이 영상은 지금 현재 아이들 영어 공부할 때나 어른들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휘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영어 문장이라는 건물을 지으려면은 블럭이 필요한데 그 블럭이 어휘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배치하는지가 문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근데 아이들이 어휘를 외우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기억력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교육기관에서 그리고 이런 어떠한 툴 같은 거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외주를 주죠. 엄마들한테. 이 단어 시험 볼 거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계속 시키죠. 어떠한 방법이나 이런 거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다음에 시험 볼 때 결과로만 보여준 이런 걸 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이거를 장기 기억으로 넘겨가느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분명 했던 건데 기억 못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짜로 칼을 갈고 나온 앱이 있어요. 윈도우 PC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짜로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만약에 이제 아이폰 사용하고 계신다 내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3만 원 정도를 주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앱이에요. 근데 맥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쓸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맥북이랑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랑 윈도우 PC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 영상은 두 가지 목표를 갖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영어를 보고 이해하고 영어 어휘가 한국어 어휘랑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clown, 예를 들어 광대를 아는데 한글로 광대를 몰라요. 그럼 이 아이들은 개념화가 아직 안 잡혀 있는 거거나 내지는 영어 개념화는 잡혀 있는데 한국어로 그 단어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아이들은 이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분들 내지는 여러분들한테도 맞는 앱이니까 보시고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일단 저는 깔아놨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앙키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 컴퓨터에 깔려 있으니까요. 프로그램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실 수 있는 게 제가 뭉치를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의 궁전이라는 뭉치 해서 저는 숫자를 두 자리 숫자를 전부 다 사람 이름이랑 엮어서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외워요. 숫자를 보자마자 그냥 다 외워버려요. 기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아침마다 책을 읽고 있는데 원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책에서 제가 확실치 않거나 잘 몰랐거나 하는 단어들 이런 것들 등장하면은 저는 여기다가 저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메인 부분인데 4,000개의 필수적인 영어 단어들이 있죠. 이거 지금 아이들 초등 영어에서 요거 다루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이제 정말 필요한 우리나라 학과 과정에서 있는 쓸데없는 영어들, 단어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들 위주로 확실히 넣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앙키라는 앱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켜면은 새 카드 20개, 익힘 카드 0, 복수 카드 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공부 시작 누르겠습니다. increase, 지금 저한테는 안 들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아마 들릴 거예요. increase라고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는 알아 몰라 이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 increase 알아 몰라 증가시키다 같은데 라고 to 생각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increase is to 누르면은 make something increase의 larger. meaning이 나와요. To increase is I to will make increase something my larger. score if I study for the 뭔가를 increase test. 한다는 것은 뭔가를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이다. 라고 나왔고 example. 그래서 얘도 나왔죠. I'll increase my score if I study for the test. 만약 내가 그 테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나는 내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딱 봤을 때, 나 increase 알아. 몰라. 어려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increase 정도 알지. 쉽지. 하고 누르면은 단축키 4라고 나오죠. 숫자 4를 누르면은 increase는 이제 4일 뒤에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밀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 기억으로 조금씩. 근데 나 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해. 근데 괜찮아. 뭐 하면은 3 누를 수도 있고 어려웠어. 하면 6분 후에 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6분, 1분, 6분, 10분, 4일 뭐 이게 정확히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 또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단어 하나를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거나 자, 그럼 쉬움을 눌러 놓을게요. 그럼 19개로 빠졌어요. 오늘 해야 될 20가지의 문장 중에 단어 중에 19가지로 하나가 줄었죠. life 삶인데 눌렀어요. 근데 Life is 제가 the life라는 걸 time when a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person is 생각을 할게요. alive. 그러면은
어려워. 잘 모르겠어. My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grandfather had 그럼 a 2번 어려움을 kilometer. 눌러요. 그러면은 어려움으로 1, 하나가 어려움으로 올라간 거고 18은 오늘 할 단어에서는 빠진 거예요, 일단. 그리고 답을 볼게요. 이제 킬로미터 나왔죠? A kilometer 그러면 is 이제 a unit of 1km가 뭐에 대한 measurement that 설명이 is 나와요. 그래서 1,000 저는 이제 meters. 이 정도면 알맞은 것 같아. A 알 것 같아. 이 marathon is 정도면 뭔지 알 것 42.2 같은 느낌이야. kilometers. 이러면은 3번을 눌러요. Often. 그러면 이제 17에서 빠지고 2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장기 기억으로 확실히 넘어갈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해서 4,000개의 단어를 반복해주는 어플인 거죠. 어플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굉장한 일이에요. 이건 진짜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사진이랑 음성이랑 전부 다 되게.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답을 보기 Often is 하고 when 이제 something happens 모르겠다 meant 하면 plenty. 다시라고 1분으로 하면은 또 여기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게 점점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초록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쉬움으로 넘기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영리하게 잘 돼 있습니다. 믿고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했다 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설명을 약간 드릴 텐데 저 또한 모르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파일 가져오기가 아니라 이제 이거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맞춤 공부나 옵션으로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여기에 저 또한 잘 모릅니다. 최대 복습 주기, 수월함 이런 것들 전부 다 저도 지금 유튜브 보고 배워서 이걸 어떻게 설정하는 걸 할 건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어떤 버튼에 어떠한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 그 시간을 할당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오디오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네, 얼마나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아예 안 보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세세한 컨트롤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엄마가 진짜로 독하게 엄마표 영어를 시킬 게 아닌 이상은 이걸 싸그리 다 해주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아예 기성품처럼 정말로 엄청난 업적을 해놨는데 그러고 나서 돈을 받고 있지 않아요. 저는 4,000개 요구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깔아야 되냐라는 거를 아셔야겠죠. 그럼 여기 이제 끝나면은 또 동기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지금 3개의 기기를 이걸로 쓰고 있어요. 3개의 기기로.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과 윈도우 PC 그 다음에 맥북으로 이렇게 3개로 같이 쓰고 있는데 동기화가 돼요. 3개 다. 끌 때 켤 때 동기화 되면서 다음 기계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다 연동돼 있어요. 좋죠? 자, 그러면 이제 까는 걸로 갈게요. 윈도우 그냥 구글로 들어가서 앙키라고 치시면은 나와요. 워낙 유명한 어플이더라고요. 그래서 앙키 Powerful Intelligent Flashcards라고 돼 있죠. 여기로 들어가면은 첫 페이지부터 다운로드라고 나와요. 그죠? 다운로드 가면은 쭉 내려가서 다운로드 앙키 for 64-bit Windows 7, 8, 10 이 셋 중에 분명히 하나 포함되실 거예요. 다운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아무렇게나 다운 받아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받아지겠죠, 다운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까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엔 깔려 있기 때문에 깔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아까 열었던 것처럼 앙키를 열면은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화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방금 들어갈 때도 동기화 한번 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4,000개 이걸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파일 말고 편집 도구 도움말 말고 공유 뭉치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 뭉치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홈페이지가 하나가 떠요. 앙키 홈페이지가 사이트가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 키워드를 여기다 치시면 돼요. 잉글리시죠. 저희의 관심사는 현재 잉글리시를 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550개의 구동사도 나오고 근데 이거 포르투기스네요. 잉글리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주 사용자가 영어권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는 영어에 대한 학습이 아닌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던 영어를 사용해서 다른 언어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앙키가 이거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그쵸, 암기죠. 이게 아마 소리가 앙키라고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본어를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공부를 해요. 서양 사람들이. 뭐 닌자나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처음 만들 때, 어, 일본어를 더 쉽게 좋게 잘 공부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걸 만들고 이름을 앙키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천 Essential English Words라고 나와 있죠. 이걸 누릅니다. 그럼 이제 이 페이지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This deck is free. Download button above the comment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덱은 프리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커멘트 위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라고 하죠.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나와요. 그죠? 이거 누르시면은 다운로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걸 까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까는 것도 어렵지가 않은 게 아마 실행 버튼으로 바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214메가니까 적은 양은 아니죠. 정말 텍스트와 종이 쪼가리, 그림 쪼가리로 이 정도를 채웠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디다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돌아가서 다운로드 받은 거 어디 표시했죠? 보여줄래? 네, 여기 있네요. 파일 열기를 하면은 바로 자기가 깔아요. 근데 파일에서 노트를 발견하면 3871개의 노트가 있는데 이미 갖고 있는 노트이기 때문에 제 컴퓨터엔 추가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여러분 컴퓨터엔 추가할 것이고 거기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예요. 어느 정도 걸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몇 분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핸드폰에도 이거랑 똑같은 과정을 동일하게 해주실 거예요. 공유 뭉치 다운로드로 가서 사천 에센셜을 깔면은 거기에도 경고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정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시간 많이 걸려요. 네,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 한 15분 정도 그냥 두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핸드폰을 현재 3개를 써요. 3개 각각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 포기를 못하고 3개를 다 쓰고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핸드폰을 좀 크게 볼 요량으로 핸드폰 큰 걸로 이거를 받았는데 성능이 좋은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한 15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고 쓰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예를 들어 기억의 공정 같은 게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라서 굉장히 단순한데 탐색을 보시면 이제 각각의 숫자에 할당되는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놨죠. 이렇게 7 5는 7이 치읓이고 5가 지읒이어서 최자를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힙합하는 분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진만 보고 판단하자면 이거는 경찰이잖아요. 그러면 97이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34잖아요. 그러면 시옷이랑 4예요. 스나라는 게임 캐릭터인데 34. 스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기억을 합니다. 자, 이것도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여기에서 추가가 있어요. 추가에 들어가셔서 저는 기억의 궁전에다 추가할 거다. 그럼 워드를 넣고 하거나 이미지는 붙여넣기 여기다 그냥 쭉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사운드도 넣을 수 있고 뭐 미닝, 익샘플 뭐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는데 저는 미닝까지만 넣거든요. 그렇게 해서 3개의 항목 워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닝이 들어가고 이렇게 3개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해서 만드셔도 괜찮겠습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도 하셔야죠. 그죠? 저는 이제 문장 같은 경우에 아이들 가르칠 때 퀴즐렛이라는 다른 앱을 연동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어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사용 설명이 될 것이고 여기까지 보셨으면 끄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 보셔야 되는 거는 왜 이런 앱들이 중요한지 원론적인 부분들이 될 건데 말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노트를 켜서 아마 연동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게 진해 8에 오네요. 이거예요. 암기를 조금 사용한 부분인데 원노트를 여기서도 켜서 좀 보자면은 됐네요. 지금 현재 여기에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어제 수업을 하면서 몰랐던 단어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단어들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단어를 한 번 모르는 건 괜찮아요. 근데 2번 모르고 3번 모르고 하다 4번 모르고 하다 보면은 점점 학습이 돼요. 아, 난 안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학습이 돼요. 전에 배웠는데 특히나
선생님들이 가르쳐 놓고 애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애가 기억 못하면은 너 저번에 이거 했는데 왜 못해? 라고 하면은 아이는 자신이 멍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아이가 멍청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고,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의 사용법 자체에 대한 어떠한 인과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못 넘겨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avoid라는 단어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안다가 있어요. 안다가 있는데 1번 본 적 있다. 2번 기억난다. 3번은 뭐가 있을까요? 사용 가능하다. 3번은 대답할 수 있다. 4번은 사용 가능하다. 5번 유창하다.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안다라는 말을 할 때 나 그거 알아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데, 근데 그 안다에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떠한 가치 있는 내지는 더 이제 높은 단계로 갈수록 이렇게 흘러갑니다. 본 적이 있다를 얘기를 해볼게요. avoid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잊어요. 잊는다. 기억한다가 있어요. 이 아이는 기억한다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avoid가 있죠. 어디로 가냐? 잊는다예요. 왜? 이 기억한다, 이 부분에서는 단기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모든 학습에 결부되는, 연관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답할 수 있다가 되면은 이 또한 avoid. 그래서 뭐뭐를 피하다라고 대답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낮은 수준의 지식이에요, 이 또한. 왜냐? 뭐뭐를 피하다가 영어로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avoid가 바로 안 나요. 왜? 이게 뇌에서 기억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입력과 출력을 학습을 한다고 해서 그 출력과 입력의 속도가 같아지진 않아요. 입력 속도가 1이라고 쳤을 때 입력만 계속 연습을 해서 0.1까지 올렸어요. 근데 출력의 속도가 0.1이 되진 않은 거예요.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두 가지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어 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출력 연습 안 하셨잖아요. 입력만 맨날 연습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대답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답을 쓸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뭐를 피하다 이렇게 돼요. 몰라요. 그러면 이제 avoid the glass, broken glass on the floor. 이게 아마 사천 단어 아까 거기 있었던 거에서 예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있을까요? Avoid the broken bottle on the floor. 아, 보틀이었네요. 네, 어제 했던 거라서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모르는 거죠. 그죠? 내지는 did you 해서 이걸 싹 다 카피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영어로 물어봤을 때 또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avoid를 피하다라고 외운 친구는 avoid를 보면은 지문에서 아, 이거 피하다다 라고만 알아요. 네. 딱 그만큼의 제한적인 능력을 갖습니다. 이거를 잊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하고 내지는 영어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그 능력을 이용을 할 때 이 아이한테 회사에서 avoid라는 단어를 갑작스럽게 내밀고 이 사람이 대답을 했을 때 너의 영어는 정말 출중하구나 라는 평가를 해줄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커서 자기 영어를 가지고 진짜 이거를 실무에 활용할 능력이 있는가,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인구수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대충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확실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가 학원에서 아무리 어보이드를 외웠다고 한들
대학교 가면은 어학연수 또 보내실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 가능하다. avoid. avoid를 문장으로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는 쫑을 피했다. 쫑은 강아지의 이름이거든요. 실존하는. 네,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사용 가능하다의 능력이에요. 유창하다의 능력. 이거는 avoid라는 문장을 아무렇게나 아무런 문장, 아무런 문형에다가 avoid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아무렇게나 넣을 수 있는가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avoid를 내지는 이제 수동태로 바꿔낼 수 있는가, 내지는 이거를 과거 분사로 이용해서 형용사 형태로 바꿔낼 수 있는가, 내지는 이거를 able이라는 서픽스를 뒤에다 붙여서 피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내지는 이거를 하이픈을 써서 뭐뭐 avoiding 이라는, 예를 들어서 dog avoiding person, 그래서 dog을, 개를 피하는 사람이라는 형용사로 또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가지고 놀 수 있는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 한국의 교육들이 전부 다 이 1번조차 충족을 제대로 못 시켜요. 장기 기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 아이가 몇 개의 단어를 외웠습니다 라고 부모님한테 보고하기 바빠요. 외우는 단어도 굉장히 많죠. 막 하루에 몇십 개씩 막 외운다고 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게 단기 기억으로서 그거 한번 기억해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평생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 평가라는 건 그냥 종이 쪽지에 우리가 동그라미 치고 100 해서 준 거, 그 당시의 평가인 전부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아이가 배운 단어를 기억할 수 있냐? 라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영어를 실제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려면은 유창하다의 단계까지 계속해서 이거를 드리블을 해나가야 돼요. 다단위 수업에서 예를 들어 아이가 10명, 한 반에 10명 있는 수업에서 이거를 개개인이 다 개개인별로 관리를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보내는데, 문법 학원에 보내서 아이가 단어를 많이 외우기 때문에 그거에 만족감이 들어서 보내신다 하면은 차라리 그거 다니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4,000단어 이거 시키세요. 네. 그게 더 나아요. 그래서 제가 하려던 얘기에 하나를 여기서 풀었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풀자면은 조금, 이거는 좀 짧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잘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도해 볼게요. 일단 이런 원이 그려집니다. 개념화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개념화. 군대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 개념이 없네 라는 말을 씁니다. 개념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개념이 없다는 거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자체, 기존의 정보 자체가 없는 걸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bile salt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bile salt가 뭘까라는 거를 개념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고로 나뉠 거예요. 그죠? salt가 소금이구나 라는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salt를 보면은 한번 소금인가 보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바일이 뭐야? 그리고 바일을 궁금해 하시겠죠. 왜? salt까지는 개념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salt라는 개념화가 돼 있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저희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또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똑같은 개념화인데, 여기에는 한글, 여기엔 영어예요, 이제.
자, salt는 소금이죠. 사실상 이 두 개는 같은 건데 여러분들은 salt가 소금이고 소금이 salt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같은 정보가 개념화 이미 되어져 있는 그 짠맛에 대한 감각, 그런 것들이 두 개의 정보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일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담즙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담즙? 바일 애시드가 담즙이었나? 바일이 그럼 이자였나? 잠시만요. 아, 일본어입니다. 네, 담즙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자에서 나오는 그 즙을 말하는 건데, 그럼 여긴 바일이에요. 여긴 담즙이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담즙은 알아도 바일을 모른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 어떤 경우로 다가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상담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저는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 한국에서 지금 가르치는 영어 교육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서 잠수의 영어 케이스도 많이 면담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잠수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시간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그쪽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 쓰지 마시고. 네. 한글인데, 예를 들어 이 아이는 영어로는 클라운을 알아요. 클라운이 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이제 여기다 적을게요. 광대예요. 네, 광대예요. 이 두 개가 다 있으면은 같은 개념화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림을 네,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돼서 영어이고 한글이고 여기가 개념화죠.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광대인데 이 아이는 광대가 없어요. 클라운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클라운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는 단어를 알고 그리고 개념화도 끝났어요. 근데 한글로 그걸 몰라요. 문제 안 됩니다. 한글로 그게 광대야 하면은 얘는 아 그렇구나 광대구나 하고 이걸 기억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이 많은 단어들 중에 제가 어제 가르쳤던 아이가 개념화가 끝난 단어가 있고 개념화가 안 끝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애들 behave나 네 이거죠. 이런 단어들이 대표적인 단어가 될 수 있는데 behave라는 단어가 행동하다, 처신하다, 작용하다라는 단어인데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처신하다라는 단어를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behave라는 단어를 외우게 할 때 개념화 자체가 없는 요 밖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가르쳐야 돼요. 이 안에다 넣어주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끔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 외우는 단어가 아이들 개념 자체가 없는 단어인데 그거를 영어로 가르쳐요. 문제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근데 개념화를 누군가는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개념화가 안 돼 있어서 흐물흐물한 그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것을 무조건 외우게 만들어요. 기적적으로 아이들이 외울 수는 있는데 이걸 외우는 것 자체에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되는지는 정말 상상 초월할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한 나라의 글씨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개념화라고 여러분한테 말을 하면은 내지는 이 글자를 보여줬어요. 개념화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쓸게요. 개념화라는 글자를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얼마 후에 물어봐요. 여러분들 저희 그때 무슨 얘기 했었죠? 그럼 여러분들 개념화요. 써보시겠어요? 그럼 개념화라고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저희가 개념화가 끝났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지금 현재 제가 아무렇게나 그린 어느 국가의 글자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쓰라고 하면 못 쓸 거잖아요. 그죠? 그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이들 머릿속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그냥 말도 안 되게 개념화 자체가 안 돼 있는 것을 기억해서 다시 연상해서 불러오게끔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개념화가 끝난 아이는 이걸 글씨로 인지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는 다음에 더 큰 게 와도 해낼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 아이는 이런 발판이 있었으니까 이걸 밟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거꾸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 그림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지는 이걸 옮기면 되겠죠. 제가 게을렀습니다. 자, 이런 발판이 있으니까 이 아이는 이걸 밟고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캐스케이드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아닌가? 무튼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발판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영어 교육기관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보내놓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보내놓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교육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잖아요. 어머니, 아이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상담하죠. 그죠? 저 이걸 많이 봐서 알아요. 저도 거기 있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있겠어. 전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혼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걸 이렇게 해서 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것도 이렇게 되는데, 저한테는 이건 그냥 그림일 뿐이지만 누군가한테 이거는 개념화가 끝나서 글씨로 인식이 된다면은 그럼 이 사람한테는 그냥 개념화라고 써진 거예요. 그냥 그걸 불러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돼요. 점점 커져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중2, 여기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성적을 받아봤더니 아이들이 배운 게 한 개도 없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부랴부랴 이거를 개념화가 됐어야 되는 부분을 가르치는 학원에 보내죠. 수소문 하실 거잖아요. 그죠? 어느 학원이 잘해요. 어느 학원이 잘해요.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해서 수소문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원으로 옮기실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 다니다 여기로 옮겨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학원에서도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서 개념화가 애초에 안 됐는데 이걸 또 물어봐요. 시험에 나온다면서. 그럼 이 아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교육의 문제점인 거예요. 이거를 레벨 한 6이라고 칠게요. 3학년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1년 1레벨이라고 치면은 레벨 6에 해당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5도 있었어야 되고 5도 있었어야 되고 4도 있었어야 되고 3도 있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가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예 없는 상태에서 여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도 이 상태였던 아이를 가르쳐 봐서 알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 있는 아이를 선생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답을 다 나올 만한 문제들을 싹 다 뽑아가지고 답을 다 외우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 개념화라는 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들은 또 암기를 해요. 단기 지식을 위한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까먹고를 반복하면서 반년에 한 번씩 배우고 까먹고를 반복을 해요. 운이 좋아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게 이 중간에 필요했던 개념화들이 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어요. 네. 쉽지 않아요. 이게 되려면은 적어도 반년은 그냥 진짜로 단기 기억이 아닌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는 이 과정을 반년 동안 꾸준히 밟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의 믿음도 필요하고 아이의 믿음도 필요하고 선생님의 노력 엄청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는 암기를 해서 시험을 암기력으로 봐요. 그러면 이제 레벨 7 가면 어떡할 건데요? 레벨 7 가면 어떡할 거죠? 레벨 7 가면 들어가야 되는 노력은 증가합니다. 훨씬 증가해요. 8 되면요? 9 되면요? 10 되면요? 그래서 영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어는 미리 해놓고 나중에 다른 공부할 시간을 벌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공부를 미리 안 했으면은 나중에라도 해야 되고 공부를 미리 했으면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어떻게 했으면은 이렇게 했으면은 유창하게 했으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영어를 문법을 가르치면은 가봤자 여기까지예요. 3단계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보는 데까지는 유지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확률이 많이 높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왜? 사용해서 개념화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암기로만 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사용 가능하도록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법 수준에서 문법 학원에서 내지는 되게 기초적인 문법 수업에서 영작을 가르쳐서 이 정도로 간다? 이 노력이면은 차라리 회화 학원을 모든 것을 병행하는 쪽으로 보내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긴 한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게 가능한 과외 선생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유창하다로 간 아이들은 자기가 뭘 아는지도 모르고 그냥 영어를 마음대로 써버려요. 자기 문장 마음대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업을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편집본은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퀴즐렛이라는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리면은 이 아이의 수업에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수업 끝에서 저 문장들의 단어들을 보여주고 이 아이한테 그거 가지고 네가 문장 만들어봐 라고 영어로 다 설명을 해줬고 그 아이가 영어로 이거를 다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문장을. 이런 식으로 누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싶은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설득도 훨씬 강하고 본인 스스로 설득할 수 있으면 아이들은 다 해요. 네. 그래서 I want to be patient. I frequently play with Jong. My mother instructed me.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문장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거 다 말로 해낸 부분이고요. 이 아이는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창하다의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되게 쉽냐 힘드냐를 따지면은 이게 훨씬 쉬워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쉬워요. 문법 학원 가면은 단순히 2번까지 가는 거는 시간이 빨리 되겠죠. 근데 문제는 계속 과부하가 걸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부하가 걸려요. 왜? 암기로 끝장을 봐야 되는 과목을 해버리니까 영어를. 이거 뭐 영어 공부만 계속 할 거 아니잖아요. 뭐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과목들도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내용을 굉장히 길게 다뤄봤는데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도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영상은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앙키라는 앱에 대한 소개였기 때문에요. 그거 쓰시기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